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한다고 해야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저는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어떠셨나 모르겠네. 별로죠? 박수도 한번 안 쳐주시고. 새로 오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동 차려! 아니, 왜 또? 형님! 아니요. 옆구리 찔러서 그야말로. 지난번에 인사를 했던가요? 우리 저기 좀 뒤에 하셨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우리 강 선생님은 인사하셔야 되고 우리 강 선생님인데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겉으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오늘 어쩐지 반갑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남정진 선생님, 노노 선생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고 또 대전에서 아침 9시 출발해서 이 먼 곳까지 논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찾아온 것도 제 자신이 신기하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왔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오늘의 운으로서 하늘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오신 여러 선생님들 보니까 또 반갑기 거지가 없습니다. 저는 본래 고향은 경상남도 어령군 칠곡면 내조리 351번지 시골이죠. 시골에서 원래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까지 또 공부를 하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얻도록 하고 앞으로 많은 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배움의 장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제 소개를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은 한자로 이제 어떻게 씁니까? 그냥 손으로 쓰시면 그냥 손가락으로 쓰시면 찍어가지고. 쓰시. 오늘 보니까 저희 이 강씨가 신농 신씨의 시조랍니다. 네. 어제 처음 알았어요. 참 글씨가 좋습니다. 인자가 특이하잖아. 그 아름다운 인자. 이 인자가 제 사주에 수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수풀이 있긴 있는데 아름다운 수풀이다, 뭐 구슬 수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한자를 써주시면 좀 오래 좀 기억이 더 나죠. 하여튼 다시 한번 박수.
이게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하셨으니까 반까지는 따라오신 겁니다. 또 주역이 아니고 논어는 이거 뭐 중간에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한 단위는 한 단위 한 문장 한 문장이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뭐 연속이 아니니까 중간에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공자님 말씀이 바로 말하자면 인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통하는 하나의 진리 말씀이다. 내가 있게 된,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어찌하여 있게 됐는가, 나의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나의 존재 근거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죠. 자신인데 자신을 이렇게 이 세상에 있게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뿌리고 나의 근원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세상하고 나하고 바꾸자면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존재. 그만큼 귀중한 존재를 있게 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가르침의 기본으로 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유교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하나의 진리 말씀을 통하는 그러한 진리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공자다. 그런 점에서 인류 보편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그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어질다라고 하는 인을 강조를 하셨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변에 두 이자가 글자가 그렇습니다. 사람인변에 두 이. 이건 두 사람 관계라는 뜻인데, 두 사람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누구와 누구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나라는 얘기죠. 그 속에 통하는 끈이, 마음이, 정신이 바로 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의 기본이 되는 그 정신, 마음씨. 그래서 인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은 부모 자식으로서의 나와 부모와의 그 마음씨,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말하자면 뿌리가 되고 씨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강조하신, 논어에서 인은 군자가 한 100번, 인이 100번이고요. 인이 100번이고 군자가 한 87회. 하여튼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럼 뭐냐? 바로 인을 실천하고 인을 또 말하자면 인한 것을 세상에 보급하고 인을 그러한 인격자를 군자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그 모든 말씀들은 그것에 바로 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그 다음에 인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생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인의 강조를 두었는데 그 논어에 여러 곳에서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인과 관련되어진 한 다리 건너서도 한치 건너서도 다 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주요 논어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음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도를 보면은 5편 제5권 공야장 5권이죠. 공야장. 책으로 페이지 수로 따지면 쪽수로 따지면 84쪽 83쪽 19장 20장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19, 20을 써놓으세요. 19, 20장 그렇게 해서 장수도 숫자를 써놓으면 찾기에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논어를 공부하는 것도 처음에 첫 장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이게 훌륭한 가르침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걸 배워서 그것을 때로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또는 배우지는 않고 그냥 그 학습할 수 있는 습자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익힌다고 하는 것은 배운 다음에 익혀지는 거니까 익히기만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강조한 것이 학위 시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개념 그 첫 장에 첫머리의 말씀이 학위 시습이다. 그런데 학위 시습을 과연 했는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갖고 그 익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익히려면은 많이 읽고 외우고 써보고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글자를 쓰는 것이 또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소리를 내서 또 읽는 것. 그 요즘은 뭐 소리 내서 읽기가 이웃분들한테 사실은 불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소리 내서 읽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기회가 다시면 가능하면 소리를 내 성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독으로 19부터 20 이렇게 해서 성독을 21장까지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19장에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다 같이 시작.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자문지하시고 왈 제사 가은에
이유는 불가급이니라. 거기까지 읽고 그건 지난 시간에 배운 끝부분이라서 그냥 한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문자 노나라 대부라는 대부인데 이름은 행보. 아주 사람이 이제 찬찬하고 그래서 공자께서 이제 계문자의 말하자면 습관 또는 그 하는 일을 보고 듣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문자가 3번을 생각한 뒤에 모든 일을 할 때는 실천에 옮기기 전에 3번을 생각한다. 그런 분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여러 번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뒤에 행하더니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계문자의 소식을 이제 공자께서 들으시고 문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주어가 돼요. 2번이면 사가인이라. 2번이면 이것이 되는 것이다. 2번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3번까지 할 게 아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면 잘못하면 악수를 들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의 부정 또는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도리어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3번까지 생각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 도리어 2번이면 족하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2가지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3번 하면은 긍정에서 부정에서 다시 긍정으로 오게 되면 되돌림표가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꼼꼼한 건 좋은데 2번 정도면 충분하다. 옳다 이런 얘기,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장에서는 공자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도 이제 위나라, 그 나라는 그 이제 봉건 국가죠. 위나라, 뭐 노나라, 진초, 연제, 뭐 그 당시 그렇게 그 후기에 이제 전국 시대로 왔지만 그 이전에 봉건 국가로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위나라의 대부는 뭐 사실은 지도자급으로서는 최고의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군 다음에 임금 다음에 그 계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인 영무자인데 이름은 영이고 성은 영이고 무는 이제 무자는 시호라고 볼 수 있고요. 시호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름은 그 작은 주석에 나와 있는 대로 묘금도 아니라 인월도 유자죠. 사람인 밑에다가 달월하고 한일 달월 그다음에 선칼 또한 그 84쪽에 이름 명은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자는 시오다. 그 영무자라고 하는 사람 그 대부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방유도즉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유도라고 그래요.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방자는 이제 나라 국자보다 좁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 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있다,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간즉 지하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잘 따라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따라가고 방무도적 나라가 지도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되어지는 그러하면 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다는 얘기는 무조건 따르는 거죠. 거기에 바른 길을 모색하지도 않고 그냥 어리석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고 공자께서 하신 말씀은 기지는 가급야언이와 이 지라고 하는 날 지금 얘기한 대로 지혜롭게 잘 따라주는 것이죠. 지혜롭게 잘 헤쳐가는 것은 급야언이와 급이라고 하는 여기는 거기에 그걸 인정할 수 있거니와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그걸 대처하는 것은 그걸 인정할 수 있거니와 그 어리석음은 다시 말하면 나라에 도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리석게 그냥 모른 척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맹무자의 한 가지는 인정하되 지혜롭게 넘어가는 건 이해하되 방무도에 어리석게 대처하는 것은 그냥 바보처럼 넘기는 것은 이것은 불가급해라 따를 수 없는 처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의미하느냐면 나라가 잘 돌아갈 때도 지혜롭게 대처해야지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에도 그냥 어리석은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함께 잘 다스려지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자인 대부분은 더구나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우선 어려운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글자, 이 진나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건 국가의 진나라에 있을 때 이런 뜻이고요. 돌아갈 귀. 그 다음에 오당 할 때 나오자고요. 나오자고 당자는 무리당자인데 여기서는 향당,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향당, 시골향, 시골에 사는 한때 한 무리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당이라는 말은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정치의 당이 아니고 향당에 이 향자에다가 이 당자를 써서 그 향당은 마을에 같이 어울리는 이러한 뜻이에요. 무리당자예요. 그 다음에 광자는 미치광이 광자고 작을 쏘아들려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간자는 간략할 간 대쪽 원래는 대쪽 간자라고 그래요.
대쪽 간자는 옛날에 대쪽 간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였어요.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겉을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또 글씨를 써서 비단에 쓰는 비단에 써서 대나무에다 쓰고 비단에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글씨가 땅에 묻혔다가 근래에 많이 발명이 되어진 거예요. 발굴이 되어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찾아내는 그러한 이걸 죽간이라고도 하고 죽간. 그 다음에 죽백이라고 나오고 이제 간백이라고도 해요. 젠보라고도 하죠. 발음 맞나요? 젠보? 젠보. 간백. 이제 그 지금 간백을 통해서 옛날에 중국의 역사가 이게 말하자면 어느 시대까지 확인이 되느냐면 요거는 춘추전국 시대, 춘추 시대가 공자가 살으셨던 시대는 그때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기록들이 실제적으로 이 죽간에 나옴으로 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전설적인 걸로 우리가 경전 같은 것들은 전부가 전설적인 걸로 해서 말하자면 의심을 하는 의고학파가 있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자 중에서 의고학파라고 의심 의자 옛날의 기록들 서경이나 뭐 시경 같은 것도 옛날에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고힐강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의고 옛날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 또는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죽백이 땅 속에서 나오기 전에 상당히 유행했었어요. 이제 실학, 중국도 이제 실학이 있으니까 실학 때 실학을 거쳐서 실학을 거치면서 의고학파가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출토되어지는 이런 자료들이 죽백 같은 것이 나오면서 야 이게 옛날에 기록들이 전부 역사나 이런 것들이 서경 같은 거 특히 서경이 이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게 대축간자가 한다는 게 이제 많이 옛날부터 많이 쓰던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지를 뭐라고 그러죠? 서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대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글서자는 이제 글을 쓴다는 얘기고 대쪽에다 글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 체륜이 종이를 발명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종이 없었을 때는 바로 대나무였느냐? 그 사이에 종이는 없는데 옷가문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것이 이제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자를 풀어보면 흰 백자에다가 뭔자예요? 수건건자. 흰 수건. 수건이라고 하는 말은 천이라고 하는 말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천. 패백할 때도 밑에 수건건자가 들어가는데 이 수건이라는 우리가 지금 쓰는 수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흰천 이게 흰천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이거 말하자면 전달하고 또 나라에 무슨 뭐 방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예. 근데 그 먹은 벌이 뭐였냐면 온나무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나무가 그렇게 쉽게 부식이 안 되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몇천 년 뒤에 땅 속에서 나온 거예요. 종이 같았으면은 아마 안 나왔어. 종이도 이제 뭐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은 뭐 몇천 년 갈 수 있겠지만 더구나 한지 같은 거는 이제 오래 가지만 그 지금 같은 종이는 이거 뭐 몇백 년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책을 만들어 잘 보존하면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 이게 인류 후손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말하는 역사적 자료, 증빙이 되는 그러한 것이. 그래서 여러 군데서 출토가 돼서 금색이 들어서 출토가 돼서 의과학파가 의심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나눠드린 우하은준이 이 역사연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고증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지하에서 나오는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걸 전부 하고 그래서 시대를 봐서도 어느 글자를 쓴 걸로 보면 어느 시대다 이렇게 그만큼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지금 발명이 돼서 문화가 저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향당의 당자 뭐 우리는 향당의 관간의 간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빛자는 빛날 빛자예요. 그럴 문자는 이제 문양이라는 얘기고 문체라는 얘기고 문체가 난다, 빛이 난다 할 때는 문자는 빛을 의미하는데 이 비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다 쓰면서 발음만을 얘기하는 건지 그 문체가 문양이 빛나는 것이 글자 모양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퍼진다 이런 뜻으로서 아닐 빛자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예. 이 빛날 빛자입니다. 빛날 빛. 그러련 자는 형용사 어미로서 비연, 연자 당연 뭐 이렇게 해서 연자를 쓰잖아요. 그러한 것, 그러한 모습 이런 뜻이에요. 빛나는 모습 그런 얘기고 일월성 빛날장 여기 이제 장자도 먼저 말씀한 대로 문장이라고 할 때 장자인데 그것은 세울 설립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열십자 그래서 천도인 시간을 세워서 본 그러한 하나의 기록 문자 그래서 그것은 후세에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빛날 장자 문장 장자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부지소위 바소자가 하실 테고 제지 이 제자는
이게 사실은 열에서 하나까지네. 열에서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여기는 뭐냐면 이건 창과자죠.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에서부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또는 시간이나 공간을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여기에 오대자가 들어가느냐 무슨 뭐 수레거자가 들어가느냐 또는 나무 목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 오대자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옷을 천을 가지고 옷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재단을 해야 되죠. 재단. 이 제자예요. 이 제자. 재단. 끈을 따니까. 재단. 그 오대자나 오대자. 그래서 이건 마름질할 자. 마름질할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요건 여기다가 수레거자를 쓰면은 수레거자를 쓰면 이건 싣고 간다는 뜻이에요. 수레에다 싣고 간다는 뜻. 나무 목자를 쓰면 뭐예요? 나무를 이렇게 북돋아서 기르는 거죠. 그래. 나무를 재배한다. 재배한 제자죠. 그러니까 무엇이 여기 안에 뭔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마름질한다. 무슨 일을 하려면 꼼꼼하게 자로 재고 따져보고 맞춰봐야 되는 거죠. 옷 지으려면 그렇잖아요. 옷 지으려면 치수를 다 재고 그 잘못 잘라가지고 잘못 자르면 옷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다시 또 버리고 다시 잘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자는 여기서는 마름질하다. 잘 따져서 자로 재서 일을 하는 것을 제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잘 따져서 판단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요즘 뭐 법의 나라인데 법의 나라에서 제자가 어떻게 되는 제자? 뭐를 해요? 이 제자 아니? 그거 맞아요. 맞죠? 네. 말을 판단할 때 판자. 요게 언제냐면 요게 반이란 뜻이에요. 반반. 근데 여기다가 칼도. 칼도자를 붙이면 어때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는 거 아니에요. 재판할 때 이 제자, 이 판자니, 그죠? 완성자.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판사. 판사. 가르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거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게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서 갈라서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해내는 것이 그게 이제 재판이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글자다. 죄라고 하는 건 여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이라고 하는 맞백자고요. 맞이의 반대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 마다비를 백이라고 한다면 핵부라고 한다면 끝에 아버지를 숙부라고 한단 말이죠. 작은 아버지.
그래서 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숙제라고 하는 사람. 백이 숙제는 뭐 잘 아시는 시조에도 나오잖아요. 이제를 하나노라 뭐 주로 죽일전정 뭐 고사리를 캐먹고 그 주나라가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고죽군의 아들이 백이와 숙제가 형제가 있는데 은나라가 망하니까 그 조정에서 살 수가 없다.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수양산에 가서 뭘 해요? 뭘 먹고 살았다고요? 이 고사가 그런 고사가 있죠. 고사리를 꺾고 먹고 살았다. 근데 그 고사리는 그럼 어느 나라 땅이냐? 어느 나라 땅일 거냐? 그런 말하자면 그런 비꼬는 말하자면 시조가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백이숙제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렴구악, 옛날 그 옛구자고 생강염자, 옛구자입니다. 이건 옛고하고 구하고 달라요. 옛고는 이렇게 쓰고, 구자는 초도 밑에다 세초하고 그 다음에 절구구자로 쓰고. 여기서는 이제 구학을 일수하고 뭐 그전 혁명공약이 과거에 있었죠. 구학을 일수. 옛날 지난 과거의 악이라는 뜻이에요. 적폐청산이 하는 얘기는 적폐라고 할 때는 뭐 그것도 악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구학청산하고는 개념은 하여튼 다른 비슷한 개념인데, 그 다음에 원망할 원자, 그 다음에 끝머리 글자가 발할 회자. 발할 회자. 희망이란 말을 요즘은 한자를 안 쓰니까 희망의 찬, 새해, 뭐 이렇게 인사할 때 회자, 이게 발할 회자인데, 발할 회자하고 같이 썼어요. 원래가 발할 희자에 옆에다가 배화자를 써서 쓴 자와, 요것은 뒤에 생긴 글자라고 봐야 돼요. 요 하나만 가지고도 발할 희자고 되고, 그 다음에 드물 희자가 돼요. 이게 드물 희자예요. 드물고 드물은 걸 뭐라고 하나요? 드물 한자, 휘자하고 한자하고 붙여가지고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한하게 모르는군요. 희한하다. 예, 드물 휘자. 그래서 그 먼저 번에 언젠가 제가 70세를 뭐라고 했냐면 인생 70 고래희다 해서 그 희수라고도 한다 했지만 원래는 그때 그냥 고자를 빠뜨렸는데 고희가 온 지금 맞는 거. 고희 옛날부터 고래희다, 옛날부터 드물다. 그래서 인간 70이면 70세를 우리는 고희다 이렇게. 그 희자는 드물 희자로, 이게 드물 희자인데 원래 처음에 이것도 드물 희자로 썼다. 발할 희자인데 이제 드물 희자로 썼어요. 그 형독을 21장 22장 한번 읽고
붙이겠습니다. 자재진하사. 자재진하사. 시작. 자재진하사 귀여 귀연저 오당지 소자 광간하야 비연 성장이요 부지소이 제지로다 잘해기수 깨는 불령무한이라 원시용이라 마치겠습니다.